오늘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내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물론 저 포함해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일하면서도 그녀 생각, 자면서도 그녀 생각, 밥 먹으면서도 그녀 생각, 온통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찰 겁니다. 카톡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무슨 일 생겼나? 나를 안 좋아하나? 평소에는 빨리 왔는데 오늘은 2시간이나 늦게 왔네. 어제는 카톡이 길게 왔는데 오늘은 짧게 왔네. 이런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00% 이해합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통제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고 내 머릿속에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대부분의 남자는 그걸 티를 아주 많이 냅니다. 어떻게 티를 내냐고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뭐하냐, 난 너 생각 많이 하는데 넌 내 생각 안 하냐, 카톡 답장이 조금만 늦게 와도 카톡 하나 더 보내면서 바빠? 오늘은 답이 느리네. 여자가 만남을 한 번이라도 취소내면 나 안 좋아하는 거 아니지? 등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를 아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썸 탈 때만큼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여자와 잘 될 수 있습니다. 썸 탈 때만큼은, 그리고 사귀면서 초반에는 나의 감정이 아주 크더라도 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적어도 여자로부터 티내지 말아야 하며 여자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때 내 감정이 커지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만큼 좋아한다, 여자에게 알려주거나 보여주거나,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어떠냐 하는 식으로 떠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없어 보이는 행동이고 매력 떨어지는 행동이고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앨 만한 충분한 원인이 될 만한 요소들입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주 좋아해주고 있으면 이미 내 것이라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는 질리게 됩니다. 속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금사빠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반대입니다. 속도가 남자와는 다르고 그 속도를 맞춰줄 줄 알아야지 비로소 그 여자랑 잘 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연락하는 여자와 잘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내 감정을 컨트롤하세요. 컨트롤 못하는 순간 잘 될 여자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자한테 돈 좀 쓰지 마세요. 스스로 의리되는 선택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한 회원님이 저에게 이런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한 달간 몇 천만 원을 줬다고요. 월세방 구해주고 데이트할 때 가방 사주고 심지어 차까지 렌트해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 회원님께 투자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회원님은 그렇게까지 해서 여자의 마음을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사연에는 돈을 써서 여자의 감정을 사려고 했다는 점이죠. 그럼 돈 말고 여자의 감정을 사려고 하는 일방적인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자를 우쭈쭈하는 행동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데이트를 끝내고 추우니까 집까지 데려다 주는 행동, 데이트 때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고 기념일만 되면 여자는 소똥만큼 챙겨주는데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챙겨주고, 매번 전화하고 카톡하는 건 나인,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자가 이뻐서 그랬을 수 있죠. 그러나 나 말고도 이미 그 여자에게 간쓸게 다 바친 남자들이 수두룩 빽빽 줄을 섰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투자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자가 내가 하는 행동에 감사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걸 당연히 여기고 내게는 어떠한 투자도 안 한다는 겁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고 화목한 과정에서 자란 여자는 절대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와 헌신적인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서 이렇게 남자친구의 돈과 시간과 길을 뺏어먹고 남친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1조가 있더라도 내가 하는 투자를 당연하게 여기는 여자는 만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아무리 카리나의 몸매 완벽해도 성격에 하자 있으면 나한테도 그 우울감이 전해져 정서적으로 건강했던 나조차도 상대방의 우울함에 전념돼서 똑같이 나락으로 갑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 좋은 여자, 나를 바라봐주는 여자, 나의 투자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제일 매력없는 행동이 내세울 거라곤 착한 남자인 척, 그리고 ATM,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여자들에게 한없이 호구 잡히는 거 말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매력 없는 남자입니다.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본인에게 더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잘해주더라도 당연시 될 뿐 고맙게 여기는 여자 많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 심리상 너무 잘해주면 매력 없게 보고 하대하대 대할 겁니다. 적당히 본인 앞가림 더 신경 쓰면서 여자는 여유 가지고 적당히 대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아십니까? 이런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도축 당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화나 이런 걸로 해결하기 귀찮고 복잡하니까 제일 간단한 돈으로 해결하는 습관은 사회성이 낮고 찌질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행복의 역치는 높을수록 불행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곧 상대방의 행복의 역치가 높아지도록 버릇을 잘못 들이면 복에 겨웠음에도 행복한 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고 불평불만만 많아진다는 겁니다. 한낱 말 못하는 강아지도 밥 주고 간식 주는 주인에게 충성합니다. 감사가 없고 행복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과 미래를 그리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녀로부터 카톡이 옵니다. 그건
그거 하나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6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날 하루는 우울한 채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겪어봤을 겁니다. 사실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 우선순위가 아닌 거고 관심이 그만큼 없어서라는 걸요. 우리 입장에서 여자가 엄청 예쁘고 내 이상형이고 꼬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하루 종일 카톡 왔나?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카톡을 안 보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기다리다가 그녀한테 카톡 하나 오면 바로 읽는 게 우리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려버린 순간 그녀와 잘 되기는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내가 이미 그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만나서는 오죽할까요? 여러분 제발 연락에 집착을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집착이라고 느끼는 순간 진려하기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시간에 본인 해야 할 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 페이스에 쉽게 말려 스스로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단계인 썸 단계에서는 내가 그녀 때문에 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연락하는 여자를 만들거나 취미생활을 만드세요. 근데 사실 취미생활은 크게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머릿속엔 답장이 왔나? 아직 안 왔네? 이런 생각을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고 있고 그녀 카톡 답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상대에게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거 티내지 말고 다른 여자를 구하든 나가서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놀든 해야 합니다. 그녀랑 잘 되고 싶으면 그녀를 최대한 덜 신경 써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썸 단계에서 연인 관계에서 연락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죠. 이때에도 상대방이 연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고부터 바꿔야 합니다. 연인이라면 늘 다 있어야 하고 늘 1순위여야 한다는 사고부터 바꾸세요. 궁금해지기도 전에 자꾸 채워넣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1순위로 놓고 살다 보면 상대가 먼저 궁금해하고 안 날라게 됩니다. 상대와 닿아 있지 않는 시간에 그리움으로 채워가는 게 아름답고 즐거운 연애인 거지 연락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연락이 느린 스타일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신경 써서 늘린 빈도 정도가 내 마음엔 안 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연락을 좀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 맞춰주려고 더 노력해주는 거 맞지? 신경 써준 거 되게 고마워. 근데 이동할 때만 연락 조금 신경 써주고 아닐 때는 그러지 않아도 돼. 우리 여유롭게 연락하고 지내자 라고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먼저 상대에게 칭찬해주고 고쳐 쓰는 하는 점을 시원하게 짚어줄 때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면 조금씩 바꿔줍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자존심은 독입니다. 내 삶의 여유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연애가 편해집니다. 나를 우선순위로 둬서 나를 위한 투자, 돈, 운동, 외모, 자기개발에 몰입한다면 여유는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반대해지면 상대방에게 절절매지 않으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유가 연애를 관대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밀당이 가능해집니다. 아무리 집착을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스스로 느끼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비로소 그때서야 서서히 내려놓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고 경험이 쌓이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다시금 그 상황이 왔을 때 대응하는 태도와 마인드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직성이 풀리지 않고 손가리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피폐해지게 만들지 마세요. 충분히 하되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였다면 직감이란 게 생깁니다. 고생하지 말라고 마음이 먼저 신호를 주죠.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근데 깨우친 사람은 이게 맞는데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겪어도 모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되짚어서 뭐가 문제인지 상황을 객관화시키는 사람만 연애가 발전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죽고 못 살고 연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여기고 바빠지면서 연락이 줄어들음을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도도했던 나는 사라지고 갈수록 불안, 집착, 계속 서운함을 표현하는 내 모습을 마주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이 내 자신이 봐도 너무 무매력이고 스스로도 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연락이 없으면 답장 안 해줘서 편하네? 나도 바쁜데 잘됐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일에 몰두해보세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녀의 싫었던 면을 떠올리면서 내가 너한텐 아깝지 이런 마음이라도 만들어서 여유가 생기게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자 쪽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안 달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너무 질척거리는 내 모습을 한번 객관화해서 보고 나면 현타가 강하게 올 겁니다. 감정에 빠지지 말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도 여자가 계속해서 연락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여자는 내게 호감이 있는데 너무 바쁜 상황에 연락 못할 상황이면 답은 해주고 지금 왜 연락 못하는지 얘기하거나 귀찮더라도 핑계거리라도 만들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 알 텐데도 일부러 그러는 건 그냥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거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밀당해서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더러운 상황이겠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면 그냥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굳이 본인이 보살챔하면서 고쳐보고 싶은 거 아니라면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습니다. 남자들 대부분 물론 저 포함해서 이상형의 여자가 앞에 있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머리는 백지가 돼버리고 평소에 내가 아닌 찐따의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형이 내 앞에 있어도 이렇게만 대화하자 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우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익히더라도 이상형 앞에서 찐따 같은 모습은 안 보이게 될 거고 최소한 내게 비호감은 느끼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자랑 잘 돼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자. 많은 남자가 여자랑 만나서 대화할 때 잘 되고 싶다, 꼬시고 싶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여자랑 미래의 짝짝꿍을 그리곤 하는데 그 여자랑 잘 되고 싶다는 생각은 곧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제부터 T라고 부르겠습니다. 여자에게 좋아하는 T, 매달리려는 T, 집착하려는 T. 이런 T는 내 매력을 떨어뜨리는 지름길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어떤 여자가 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행동한다면, 앞에서 내가 너무 좋다, 잘 되고 싶다 매달린다면, 처음에는 그 여자 외모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좋을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부담스럽고 안 보고 싶고 결국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여자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당황하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재밌는 대화는커녕 어색한 분위기만 만들게 되죠. 현실적으로 아무리 잘생긴 남자도 호감 가는 여자를 100% 다 꼬시지는 못합니다. 평범한 남자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그러니 결과에 너무 집착하면 정신적, 감정적 소모가 크고 멘탈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여자를 이 여자도 어떤 남자한테 집착도 해봤을 거고 그래서 물어봤을 거다. 그 여자를 어떻게 특별하게 보고 신격화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하면서 나도 충분히 괜찮은 놈이다, 힘들지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너는 어떤 여자인지? 라는 마인드로 그 여자 자체를 궁금해 보라는 겁니다. 여자랑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티 내지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담감을 버리고 여자를 대하라는 거죠. 말은 쉽지만 어려울 건 압니다. 저도 생각은 이랬어도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럴 때 정답은 많이 해보는 겁니다.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애프터를 해봐야 여자 자체가 편해지고 여자랑 대화하는 게 쉬워진다는 얘기죠. 길거리에 나가서 번호도 물어보고, 헌술에 가서 여자한테 헌팅도 해보고, 소모임 같은 곳에 가서 여자들한테 대시도 해보고,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여자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접하다 보면 한 번에 여자랑 잘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자 라는 목적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여자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라. 많은 남자들이 여자의 기준을 맞추려고 너무 애씁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난 나한테 잘하고 착한 남자가 좋아 라고 하면 바로 여자한테 매너있게 보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착한 남자인지 어필하고자 하죠. 이건 최악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여자의 합격 도전을 갈망하는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여자는 평가자의 위치로 가게 되고 우리는 평가받는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구도는 절대 여자의 호감을 저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끔은 스스로를 불합격시키는 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 착한 남자가 좋아 라는 말에 나는 내가 좋아하면 막연히 착한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마음이 없으면 그때 착한 남자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여자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까 라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여자의 인정을 쫓지 않는 겁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여자는 멀어지거든요. 나만의 확고한 기준과 가치관이 있고 그게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조차 쉽게 변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반대로 여자를 내게 맞추게 해라. 마지막으로 여자가 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생물학적으로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성별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전략에 성공하려면 여자가 나에 대한 호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자가 최대한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인 가치관 같은 깊이 있는 이야기와 내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말을 유도하는 거죠. 바로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말고 유도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당황스러운 질문으로 해명하게도 만드는 거죠. 요약하자면 여자와 대화할 때 첫 번째, 여자랑 잘 돼야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두 번째, 여자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여자를 내게 맞추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여자를 꼬셔야 한다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를 꼬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여자가 말이 없으면 어떻게든 대화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먼저 말을 붙이고,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남자가 내야 하고 데이트 코스도 남자가 짜야 하고 표현도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해야 하고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는 적극적이라는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합니다.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자가 말이 없으면 침묵을 유지하고 여자가 먼저 말 붙일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데이트 비용 여자한테 당당하게 내라고 말하세요. 데이트 코스 너가 한번 짜보라고 말하세요. 표현 여자가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 남자들이 수동적으로 하면 여자가 나를 꼬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끝내면 뭔 개소리지 할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우리 남자들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하세요. 앞에 여자가 있죠? 그리고 그 여자를 내 이상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일단 그 여자를 내 스타일이 아니고 별로인 여자라고 오버랩을 시키세요. 물론 어렵겠죠. 근데 내 이상형하고 잘 된 적이 있나요? 안 되니까 이렇게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내 이상형이 아닌 정말 저도 안 가질 여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편한 거고 자신감이고 용기고 두려움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상형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하나같이 다 부정적인 예측이죠. 여자가 조용하네?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여자가 돈을 안 쓰네?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여자가 먼저 만나자고 안 하네? 나 안 좋아하나 보다. 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감정을 갖다 버리세요. 혼자 그 여자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하늘 높이 솟아 있으니까 그 여자랑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 여자랑 오늘 하루 놀고 안 볼 마인드로
막 대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되려 나도 모르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고 잘 되고 싶다는 정복감이 날 더 그 여자랑 안 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갖고 싶은 남자? 간단해요. 여자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그리고 너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는 마음. 이 두 개가 안 되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장황하게 풀어서 혹하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한테 바라지 마세요. 호감받고 싶은 마음 버리세요. 잘 되고 싶은 마음 버리세요. 그냥 너 아니어도 난 상관없어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그 여자랑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려면 내 자존감부터 올려야 합니다. 저도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 압니다. 일단 우리 방법이라도 알자는 취지에서 말한 거죠. 그럼 이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되게끔 만들어야겠죠. 그게 바로 낮은 자존감을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쟁취해야 하는 겁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일단 첫째로 여자랑 안 되면 너는 나 모르잖아, 그러니 그럴 수 있지, 이 마인드부터 가지세요. 그리고 둘째, 선택은 여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여자와의 관계에서 주체는 나여야 하며 나라는 주체를 괴롭게 한다면 언제든지 버릴 만큼의 자유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를 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나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냥 판단하세요. 우리가 못생긴 여자한테 호감이 안 나와서 쩔쩔됩니까? 아니죠. 내 앞에 별로인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는 호감이 있는데 내가 그 호감을 안 받고 싶어서 나 스스로 방어 기제가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니 막말할 거고 행동도 막 할 겁니다. 눈치 당연히 안 보겠죠. 이걸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여유에서 나오는 남성성이고, 우리는 이런 여유를 갖게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나의 패를 다 까질 않습니다. 나의 패를 뭐하러 다 깝니까? 그 여자랑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남성성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성성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나오는 것인데, 높은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우리 남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왜 살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럼 돈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결핍이 사라지게 되고 바로 거기에서 자존감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관리 왜 합니까? 나 혼자 만족하려고? 아니죠. 남들의 눈에 내가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거겠죠. 자기관리 하다 보면 역시나 나중에 가서는 외적으로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자? 당연히 많아야겠죠. 선택은 내가 하려는 마인드를 가지려면 여자가 한 명이면 되겠습니까? 여자가 많아야 너 없어도 된다는 마인드를 갖게 되고, 이 마인드는 나의 여자로부터 여유를 가져다 주며 이게 남성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존감을 이런 여러 방면에서 겁나 키우세요. 노력해서 누구나 갖고 싶은 남자가 되세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하라고 안 해도 내가 여자를 꼬시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나를 꼬시는 겁니다. 이걸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명품이 되려면 그 명품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겠죠. 오늘은 여자를 만나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이 감정을 느끼는 분들께 이 내용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자를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은 반대편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 세상 사람들 다 연애하고 있고 예쁜 여자친구 옆에는 나보다 더 별로인 남자가 있는 걸 보면 난 대체 왜 안 될까?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곳은 바로 필드가 되겠죠. 길거리에서 번호를 여러 번 묻다가 계속 까이면 의심은 확신이 되고, 헌팅, 술집, 클럽, 라운지 등에도 가봤지만 역시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된다면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이 감정은 더욱 깊어만 질 겁니다. 그리고 난 대체 왜 안 될까를 이제 잊고 살기 위해 여자 만나는 과정을 접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내가 눈을 낮춰서 여자를 만나볼까 싶으면 또 다른 한편의 자아에서는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말을 하죠. 여자를 만나는 게 힘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상형을 만나는 건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 잘 만나는 남자는 상대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죠. 상대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가 떠나도 아쉬워하지 않고 그 상대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이 까이던 실패하던 표현했다가 거부당하던 그런 것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는 첫 시작에서는 나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는 여자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자를 만나는 초반 과정에서는 까이기도 할 거고 거부도 많이 당할 겁니다. 고백했다가 차이기도 할 거고 표현을 바랬다가 거부를 당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잃기 싫어서 안 하다 보면 여자는 없을 겁니다. 이상형은 더더욱 만나기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썸을 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장이 조금이라도 안 되면 여자를 잃을까 두려워 집착하기 시작하고, 만나서 감정 표현을 받지 못하면 감정 표현을 받고 싶어 역시 집착을 하게 될 겁니다. 여유는 없을 거고 그런 여유 없는 모습에 역시나 안됨만 남아있을 뿐이죠. 슬프지만 모든 관계의 승자 아닌 승자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생각하진 않되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손님으로 생각하는 쪽이 그 관계의 갑이 됩니다.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인연이 아닌 거지 어떡하긴 뭘 어떡합니까?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내 인생 사세요. 가는 여자 잡지 마세요. 어차피 안 잡힙니다. 여자랑 관계를 끝내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연애, 매달리는 연애를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나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한다면 그냥 그래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헤어지면 그 연애부터 돌아보세요. 즉 본인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왜 헤어졌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했으면 이 연애를 지켰는지, 그래야 헤어짐을 통해 성숙해진 연애를 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붙잡는 순간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연애하기 시작할 겁니다.
겁니다. 헤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운명론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면 내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죠.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존감이 있어야겠죠. 그것도 그냥 자존감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거랑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거랑 동시에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식입니다. 대력, 외모 이것도 아니면 진짜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말빨이라던가 학력, 지능, 능력 같이 내세울 만한 걸요. 말빨 좋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얻어진 게 아닌 다 주변에서 보고 배우고 칭찬까지 듣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오빠가 남자로 안 느껴져. 죄송한데 저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등의 여자들이 흔히 남자가 남자로 안 보일 때 하는 말들 이젠 그만 들으셔야죠. 지금부터 여자가 남자를 좋아함을 넘어 그리워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이제 지겨울 정도로 여자들이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여자가 남자를 좋아함을 넘어 그리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애프터 자리에서 남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를 잘 해야 한다, 어필을 해야만 한다 이런 뻔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핵심적인 내용만 볼게요. 남녀가 대화할 때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 표현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강사님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 표현을 하면 마음을 들켜서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여자가 갑질을 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남자는 여자한테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여자는 숨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관심이 크게 있지 않던 여자가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야 지연이가 너 좋아한다는데? 라고 흘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이유에서 나를 좋아하고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기 전보다 분명 관심도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저 남자랑 나랑 대화한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지? 하면서 호기심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다만 여러분은 관심이 호기심의 선에서 그쳐야 합니다. 너무 여자를 사랑해서 못 보면 미치겠다 하는 식이 아니고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여성의 친구가 야 철수가 널 좋아한대 라고 하지만 철수가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고 말도 안 걸고 연락처도 안 물어봐요. 그러면 친구가 제가 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정도의 완급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애프터 상황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봅니다. 오빠는 저한테 연락처를 왜 물어보셨어요? 라고 할 때 일반인들은 첫인상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 말을 못 걸면 집에 가서 진짜 후회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일생일대 용기를 냈죠. 하면서 개소리를 합니다. 이제 이걸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여자가 원하는 대답을 직접적으로 안 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여자에게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다 마음에 드는데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좋네 등으로 여자를 너무 치켜 세워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번호까지 물어봤는데 만나서도 저렇게 표현하고 카톡으로도 100% 저렇게 표현할 텐데 대체 어떤 여자가 긴장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상대가 긴장감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긴장감이 나중에는 좋아함이 될 것이고 그런 좋아함이 간절함이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여자를 만났다면 아쉬울 때 먼저 끊어야 합니다. 연락을 하면서도 나 지금 운동 와서 이따가 연락할게, 나 친구들 만나서 이따 연락할게, 그리고 애프터 하면서도 우리 이제 슬슬 서로 집에 갈까? 먼저 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와 카톡하며 기분 좋아하고 만나서도 그녀랑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챌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역시도 긴장감이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맛은 감칠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면도 한 개만 끓였을 때 뭔가 아쉬우면서도 가장 맛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두 개, 세 개를 끓이는 순간 점점 라면의 맛대가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남자랑 조금 더 대화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을 때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여자를 헷갈리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락과 만남에서의 불일치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만나서는 호감 표현을 잘 해주던 남자가 카톡은 천천히 느리게 해주는 거죠. 보통 여자들은 만나서 호감 표현을 잘 해주는 남자라면 연락도 빨리 해준다고 예상하지만 여러분은 그 여성의 예상 범주 안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여자가 예상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남자만큼 매력 떨어지는 유형도 없습니다. 반대로 카톡으로 호감 표현을 잘해주다가 만나서 호감의 정도를 줄이는 방법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매력있는 남자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가입 인사를 써주시면 어프로치, 연락, 애프터 총 45만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 후기까지 써주시면 클로즈, 멘트집 총 2가지 자료 역시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